페이스북을 하루에 20몇 개 쓴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 조국이 페이스북 한 2, 30개를 쓴다 그래서 정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루에 사람이 페이스북 20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문종의 온마이크 오늘 윤영희 서울시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정치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어떤 행정적인 평가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어떤 평가라는 게 약간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한테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지라도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해왔던 우리 보수 정당의 지지자분들께서는 저 오세훈 시장 왜 저래? 왜 이렇게 저 이준석을 감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우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엄혹한 환경, 사실 이 야당의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례 없이 이번 지도부한테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당내 의원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또 여러 가지 특검의 명목으로 정보, 수사 이런 거를 상시로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헌법 존중 TF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했던 공무원들까지도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상식 밖의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는 야성을 회복해서 장애투쟁을 한다든지 또 당성을 강화하는 이런 기조의 이제 정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12월 3일이 취임 100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거의 취임 9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딱 봤을 때는 100점. 100점. 네,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 당이 최악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취임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전열을 정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시의회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님들 항상 모여가지고 움직이시는 거 보고 하면은 이전보다도 전열이 좀 단일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빠른 시간 안에 이 혼란한 그 대오를 정돈하셨다는데 큰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제가 가장 좀 마음에 대표님께 100점 드렸던 이유는 그동안 약간 줄 서는 사람 막 뭐 이렇게 능력보다는 뭐 싸우기보다는 줄 서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약간 저의 피해 의식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표님 체제는 좀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라든지 좀 전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인선 방식에 있어서 당 체질 변화가 좀 보인다. 그래서 100점 드립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인선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설정해 놓은 기조에 따라서 이제 인재들을 등용한다는 것 같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너무 잘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제 당 운영도 잘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다소 인기가 떨어지고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대표님이 충청도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현재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내부의 우리 당원들을 좀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필연적으로 받는 후과적인 그런 평가라고 보고요. 뭐 앞으로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하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중도 외연 확장할 거고 수도권 청년 챙길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 거잖아요. 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말씀도 하셨고 하실 거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장동영 네. 지도부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일부 우리 그 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번 주말 같은 경우도 창원, 뭐 울산, 경남권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지도부들이 장애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에 대해서도 일부 전 대변인이라는 그런 직함을 단 몇몇 사람들이 현재 시국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애 투쟁 기조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부분에 왜 대해서.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검사 항소 포기한 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아래서부터 북진하는 형태로 그 장외투쟁 하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아니 그분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싶어도 그럼 제만 같겠어요? 저 서울 시의원이고 바로 눈앞에 지방선거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민을 치열하고 하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어떤 동력을 얻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정책 행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시급하게 막 뭘 하겠다고 막 안 한다고 해서 비판해 가지고 이 동력을 흐트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서울시 의원조차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100점을 주고 이게 우리의 그 민심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유효하다고 보시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을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당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 필요하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장 대표님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괜히 흔든다, 트집 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수도권 민심이라는 이 정체가 굉장히 누가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맞아. 서울시 의원만큼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유, 저희는 매일 그분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걸로 뭐 일하면서 하루 종일 그거밖에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수도권 민심과 관련해 가지고 너네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도권 네. 민심에 우는거리면서 당 비판하지 마라. 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75명의 서울 시의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민주당 그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뭐 집중 공세를 해도 저희가 얼마나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매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당히 좀 해라. 당내 어떤 그 내부 총질 세력. 왜냐면 아까 그 내부 총질이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발언을 딱 하실 때 의원님의 어떤 그 심지가 굉장히 좀 굳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종편이라든지 제가 이제 지상파 방송을 조금 보다 보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찌됐든 누군가와 연대해야 된다. 그 연대의 대상이 개땡 신당일 수도 있고 뭐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개땡 신당과 또는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과 연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그 원론적인 얘기다. 그거는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 뭐 짝대기라도 다 우리가 같이 가야 돼 이런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지금 연대 이야기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돈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성급한 제안이신 것 같고 그 의도는 저희는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거의 의원님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자 장동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큰일 났네. 왜냐면 왜 큰일 났나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다 보면 그러니까 현직 서울시 의원으로서 좀 오 시장님이 좀 질투를 하실 수 있다. 아니 무슨 그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 오세훈 시장님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거죠. 두 분 다 우리 당의 정말 큰 리더이시고 저는 두 분이 다 잘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택시 탄데 그 택시 기사님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개혁신당 이준석 절대 뭐 받아주면 안 되고 뭐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이 당이 이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큰일이다. 근데 그걸 내치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 내년에 서울시장은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도 오세훈이 뽑아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그랬어요. 기사님 맞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우리 당 시장이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당을 진짜 사랑하는 당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중에도 네. 우리 의원님께서 오와 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닌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두 분 다 좋아하시고 아, 그럼요. 예.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려서 어쨌든 그 연대론 관련해서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과의 연대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가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 안에서 되게 이견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도 미워도 우리 집 막내 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딴 집 차려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막내는 가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 집을 나갈지 우리 그러니까 집이 가출한 아니에요. 막내는 가족이 아니다. 딴 집이 호적이 달라 이제. 호적을 팠다. 왜 호적을 팠잖아요. 본인이 팠잖아. 근데 뭘 지금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네. 이런 비유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호적을 파임을 당한.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 집 나간- 있으면 얼마나 미워도 우리 집 식구가 막내 아들이야 안아야지. 그런데 이제 호적을 파가지고 나갔는데 네. 뭘 지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가출한 놈은 자식도 아니다라는 이런 좀 그래서 무서운? 아직 시기상조고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보수 전체의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 뭐 연대 필요하다 그 말씀의 취지는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론스타라든지 또 그 어젠다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어.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상징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뻔하게 등장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페이스북을 하루에 20몇 개 쓴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 조국이 페이스북 한 30개를 쓴다 그래서 정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루에 사람이 페이스북 20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 그거는 상식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한동훈을 안으려고 하면 예. 당 내에서 이제 당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그 게시판 문제를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종결이 돼야지 그거 되지 않고 나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거야말로 뭉개고 가는 건데. 아니 제가 지금 좀 놀란 게요. 네. 원래 이제 사실 우리 그 윤영희 의원님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매체에 많이 이제 방송을 안 한다고 전 하셔서 처음 나왔는데. 제가 오늘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을 조금 리스트에서 뺐거든요. 가령 뭐 이제 거짓말 이렇게 어려운 것만 아니 물어보고 왜냐면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이런 걸 뺐는데 그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을 거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전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네. 한동훈과 적어도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께서 진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네.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은 하는 절차는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꼭 필요하다. 아니 지금 아직은 이렇게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쵸, 예. 현재로서는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은 같이 갈 수 없는 거네요. 확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당원들이 하시겠죠. 그 장 대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고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면은 우리 마음이 모일 텐데 그거에 따라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의 이제 가족분들이 그 당원 게시판에 연루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파악한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취지는 네. 같이 갈 수 없다는 취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니 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내부 결과나 뭐 어떤 정황 증거를 알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정말 이 보통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무 처리.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인데 확인이 돼야죠. 확인되지 않고 무슨 출마를 얘기를 하고 뭐 포용을 얘기하느냐 이 원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드는 것도 아니고 뭐 반대를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할 걸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또 새로운 이렇게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겠느냐. 맞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호하게 이 한동훈 전 대표와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또 현직 시의원님이시고 또 네. 비례대표 의원님분들은 굉장히 또 시장님이랑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렇잖아요. 네. 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질문도 많이 하셨을 네, 거고. 네. 오 시장님이 저는 도시개발 행정 그리고 한강버스라든지 이 한강을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시티 수준에 맞는 그 요트마리나 인프라를 구현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성공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정말 일 잘하나요? 일 정말 잘한다고 저는 감탄할 때 많습니다. 그건 저희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력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서울시를 맡으면 그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재건축 단지에 맞죠. 조속한 맞아요. 이제 추진. 착공 네, 추진인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왜 오세훈 시장님의 일 능력을 믿냐면 우리 앞에 박원순 10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막혔었고 이상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저희가 1, 2년 차 때 많이 정말 처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려요. 은평 시스터즈라고 아세요?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민간 업체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들이 횡행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1년차 때, 2년차 때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만한 운영들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뭐 좌파의 어떤 운동 단체들 먹여 살리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서울시가 좌파들한테 넘어간다? 좀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오세훈 시장이든 또 누구든 우리 당의 시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시장 경제 존중하면서 그리고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펴면서 서울을 계속 미래 도시로 막 바꿔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 이런 행정적인 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없었어요? 아니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워낙 좀 자극적인 소재, 전문적인 지식이 나오면 조금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솔직히. 근데 방금 그 답변 주신 거는 정말로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고 오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참 만족할 만한 그런 의견을 말씀 주신 거고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행정력? 예, 행정력 전반적으로 오세훈의 서울시장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200점. 200점. 왜냐면 정치인 출신으로 그렇게 한 도시의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명박 시장님 정도?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은 존경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장동혁 대표의 이 당 운영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주신다면? 아까 100점. 오 시장님이 훨씬 좀 많이 주셨네요. 근데 이건 저는 네.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이분 정말. 오세훈 장난쳐. 시장 장동혁 대표 얘기만 나오면 돌겠다. 의원님이 흔들려. 되게 지금 옆에서 부들부들 떠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나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네.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겠다 내가 정말. 이 서울시의 의원으로서도 오 시장님을 존경하고 네. 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대표님으로서, 또 예. 장동혁 대표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럼요. 돌겠죠. 아니, 이 포지션에 있어봐. 아니 저는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양립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 되게 어렵더라고. 아니요 저도 다 좋아하는 걸요. 맞아. 네, 저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거고. 그거를 근데 그렇게 안 보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노선에 대한 어떤 안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뭐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막 이런 거구나. 야, 너 저기 가서 장로 대표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으면서 너 온건 뭔순지 여기 가면 근데 너 구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웃기네. 너는 구구니?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면 구구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을 좋아하면 온건보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깊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예. 이럴까? 나는 두 분이 정말 훌륭한 예. 우리 당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지? 근데 저는 그래서 공부한 게 뭐냐 보수가요. 스펙트럼이 있어요. 아시죠? 예. 일단 온건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명 보수가 있고 저는 크게 두 개가 지금 우리 당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온건 보수는 뭐냐면 정책 지향적이야. 그리고 태도가
온건하길 원해. 근데 이제 선명 보수는 좀 반대지. 정책보다는 정무적 어떤 보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그리고 감정적이고 선명성을 추구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색깔이 달라. 근데 이게 다 보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원들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일부 개혁 보수라고 했던 분들로 주동돼서 일어났었던 탄핵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 네. 이 온건 보수조차도 너네 우리 나중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그런 의심도 있고 트라우마 있고 상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넘어서 정말 우리 당 안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해서 당이 더 건강해지고 민주당 이겨가지고 전국 정당 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짧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오세훈 시장님한테 한 30초 정도 짧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네. 시장님, 서울 시민분들이 시장님 정말 좋아하고 계시고 지금 민주당의 총공세 때문에 엄청 힘드실 텐데요. 강하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장동혁 대표님한테도 좋겠다, 짧게 정말. 장 대표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예, 대표님 취임 100일 되는 동안 정말 우리 어려운 당 이끌어 가시느라 힘드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일이 남았잖아요. 지방선거 승리하실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마시고 승리를 통해서 대표님의 정치력 그리고 우리 당의 승리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문종의 온마이크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광역 의원님을 모시고 대담을 해봤는데 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앙당이나 좀 중앙 정치에 오래 몸을 담으신 분들은 다소 이제 정무적으로만 이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좀 친한 그 정치 지도자 또는 그 현재의 정국에 따라서 이렇게 일희일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의정활동을 4년간 하셨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함께 좋아하는 이런 또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왜냐면 중앙당에 계시는 분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요? 난 장동혁이 좋아. 오세훈은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좀 그렇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셨고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이 더 경쟁력이 있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 광역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대선이나 뭐 전당대회에 있을 때 보면 항상 묵묵히 뒤에서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의원님 같은 이 광역의원분들이 일하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윤영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꾸준히 우리 당과 우리 보수 진영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으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늘 이제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재밌게 한다고 뭐 이제 장동혁 대표님, 오세훈 시장님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이제 중간에 저희 휴식 시간 때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조금 질문을 해달라 그러셔서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내가 더 좋아하는 리더는 누군가요? 오세훈 장동혁? 네. 오세훈 장동혁 끝으로 오늘 온마이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